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유아 발달과 생태학적 맥락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부모의 양육 행동, 그리고 형제 관계와 조부모 관계, 다양한 가족 유형, 그리고 아동 학대까지 이야기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선 우리가 그 아동을 둘러싼 가장 기초적인 환경,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맥락에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이고요. 따라서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내적 환경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도 오늘 학습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행동, 형제 관계와 조부모 관계, 그리고 다양한 가족 유형, 아동 학대까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면요. 가족은 영유아의 발달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회 환경입니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한 가족의 일원이 되죠.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 성장하고 일생 동안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또 인간의 발달, 그 생애 초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이 영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 등 여러 영역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영유아의 발달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양육 행동이라는 파트 중에서 첫 번째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죠. 영유아 발달에 관심을 둔 여러 연구자들은 영유아가 최초로 접하는 이 사회적 맥락, 또 작은 사회인 이 가족 체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영유아가 최초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주 양육자, 그러니까 주된 양육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유아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기 때문이죠. 아동 발달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따라서 아동의 성향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에 서로 영향을 주고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주 양육자가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또 아동은 주 양육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느냐, 서로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아동이 다른 사람과도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라는 그 아동을 둘러싼 그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부모 그리고 아동 간의 상호작용은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면 자유롭고 그리고 안전한 탐색 환경을 아동에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자극 그리고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요. 또한 바람직한 사회 정서를 발달시키기 위한 온화한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신변 처리 능력 그리고 자조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유아기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지침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것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 첫째부터 아홉째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녀의 주도성, 그러니까 자녀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 나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 주도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제한과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발적인 행동과 환경을 탐색하는 행동을 지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도성의 발달을 도와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무언가를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권위 있는 양육 방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요.
또 처벌하기보다는 자연적 그리고 논리적 결과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끊임없는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해주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날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을 추천을 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또 촉진시키도록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학습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놀잇감을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래와 놀이를 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영유아기 부모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가 각각 참고해야 될 것, 그러니까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 각각의 역할로서 전통적인 가치관 그리고 현대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어머니라고 하면 가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자녀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자녀에게 규칙적인 습관을 훈련시키는 것, 자녀에게 도덕 교육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훈련을 담당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현대사회로 와서는 좀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면 예전에는 집안일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자녀가 자신감 그리고 자율성을 기르도록 하는 방향으로 훈육을 해야 하는 것, 정서적 욕구, 사회 발달 욕구를 격려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적 성장을 자극시키는 것, 올바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발달적 욕구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이해심을 갖고 자녀를 훈육하는 것으로 개념이 좀 변화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버지의 역할도 역시나 좀 변화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자녀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자녀를 위해 일하고 그리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옳고 강하다, 자녀가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의무감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자녀의 자율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자녀와 그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자녀와 자신의 개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성숙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하고 그리고 부모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매우 분리가 되어 있다.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그렇지만 현대사회로 와서 이 진보적인 개념에서는 부모의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관점이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의 양육 행동 유형을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그 부모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유형화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유형이라는 것이 나뉘어져 있어서 적어도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에 대해서는 그 인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 행동 유형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네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파트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영유아의 발달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행동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양육 행동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 행동 유형의 복합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양육 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는데 자녀에게 친밀감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 또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배우도록 지도하는 것, 또 자녀의 행동에 제한을 설정하여서 규칙이나 관습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의 양육 행동은 자녀 발달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걸쳐서 이 바움린트라고 하는 사람이 양육행동 유형의 구분이 메코비와 마틴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움린트가 처음 만들고 이것을 정리한 사람들이 메코비와 마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양육 태도의 대표적인 학자 바움린트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이 애정과 통제라는 차원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어요. 애정과 통제의 차원 둘 다 높은 경우는 권위 있는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통제는 높지만 애정이 낮은 부모는 독재적인 부모, 그리고 애정은 높은데 통제 차원이 낮은 사람은 허용적인 부모, 애정과 통제 차원이 다 낮다라고 하면 방임적인 부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유형 권위 있는 부모를 한번 살펴봅시다. 권위 있는 부모는 애정과 통제가 둘 다 높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녀 양육의 가장 성공적인 접근으로 가장 높은 수용과 개입, 적합한 통제 기술, 그리고 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바로 이 권위 있는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형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숙한 행동을 위해서 확고한 기준 그리고 규칙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요. 영유아의 욕구와 발달 수준을 인정하면서 연령에 맞는 합리적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추론이나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서 자녀의 성숙한 행동을 격려하고 필요에 따라서 엄격하게 통제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권위 있는 부모들이 사용하는 통제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죠. 즉 아동들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그 통제라고 하는 부분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권위 있는 부모의 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독재적인 부모입니다. 이 차원을 살펴보면 독재적인 부모는 통제 차원은 높지만 애정이 낮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통제는 굉장히 높은데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가 수용과 개입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강압적인 통제가 높고 자율성 부여가 낮죠. 이 유형의 부모들은 영유아를 통제하기 위해서 규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자녀가 그것을 어기면 신체적인 처벌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녀가 복종하도록 강요하죠. 그래서 권위적인 부모들은 규칙이면 논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 독재적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설명하는 일이 거의 없고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곧 법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강압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허용적인 부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이 부모는 온화하고 수용적이고 또 관심보다는 너무 방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유형의 부모들은 자녀를 수용하고 애정적이고 반응적입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라는 것이 좀 문제인 것이죠. 허용적인 부모들은 규칙이나 기준에 일치하도록 자녀를 강요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백한 통제를 행사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적인 부모입니다. 부모가 수용이 낮고요. 통제도 없어요. 그리고 개입, 그리고 자율성 부여에 대해서 무관심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국 자녀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의 부모들은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녀의 욕구는 대부분 무시되거나 거부되기 일수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와의 접촉은 부모 자신의 즉각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 일관성이 있지도 않고 지도나 훈육, 그러니까 일관성을 지닌 지도나 훈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자녀에게 어떤 통제나 개입 또는 어떤 훈육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방임적인 부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청소년 상담원 예전에 이제 기관인데요.
그 청소년 상담원도 비슷하게 이러한 그 유형을 좀 나눠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자애로움과 엄격함이라고 하는 두 차원에서 부모의 유형을 나눴죠. 그래서 자애로움은 자녀를 신뢰하고 따뜻하고 관대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엄격함은 확고한 원칙과 정해진 말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애로움과 엄격함이 둘 다 높은 경우는 엄격하면서 자유로운 부모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애로움은 높고 엄격함이 낮은 경우에는 자애롭기만 한 부모다. 자애로움은 낮고 엄격함이 높은 경우에는 엄격하기만 한 부모다. 또 자애로움과 엄격함 둘 다 낮으면 엄격하지도 자애롭지도 못한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보면 이 그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애로움, 엄격함, 이 기준의 높고 낮음으로 설정을 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부모 유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엄격하면서 자애로운 부모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제일 바람직하지 못한 유형은 엄격하지도 자애롭지도 못한 부모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조사에서 부모 유형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자애롭기만 한 부모예요. 그럼 엄격한 부분이 좀 빠져 있네요. 그래서 부모의 양육 행동 유형과 영유아 발달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권위가 있는 양육을 하는 부모는 그 부모의 자녀가 책임감이 있고 독립적이고 사교적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애정 표현을 잘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경우의 아동은 또래 관계에서 유능한 경영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대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자애롭게 한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엄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버지가 다정하고 자녀를 격려해주면 아동들은 그 민주적이고 지적 능력이 높고, 또 친숙한 양육 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명철하고 창조적이고 융통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살펴보았기에, 우리가 부모 양육 행동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는 형제자매 관계와 조부모 관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